네, 요즘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이 활발한데요.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번식장에서 무슨 공장처럼 생산되는 경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 실태를 잠시 후에 보시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동물을 사고 팔 때 키울 사람이 상황이 되는지는 물론이고 책임감까지 꼼꼼히 살핀 다음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노태영 기자 나와 있고요. 얼마 전에는 강아지를 할부로 판매해서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예, 그게 자칫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할부로 판매해서 가격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덜컥 사들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상품처럼 사고 팔리는 강아지 상당수는 공장식 번식장이라는 상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돼 각종 질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려견들의 상품화 그 이면의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대형 반려동물 전문점입니다. 순종 혈통만 조장한다며 소문이 난 곳인데요. 수많은 진열대 위엔 아직 젖도 떼지 않은 듯한 어린 강아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판매되면 어느새 다시 진열된다는 강아지들. 그렇다면 이 강아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건 애견 패션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강아지가 어느 곳에서 이제 유통이 돼서 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한번 발표 농장 같은 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강아지들 뭐 안 좋은 데서 막 온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저희도 영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따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네. 안 그러면 뭐 경매장에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매장 관계자는 농장이나 경매장에서 데려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말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펫샵에서 판매되는 강아지들은 우리가 소위 종견장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생산 시설에서 오게 됩니다. 그 강아지들의 엄마 개들이 적게는 이제 100여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들이 이제 좁은 철창에 갇혀서 강아지들을 계속해서 낳게 되고 끝끝내 이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생산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곳이 바로 그 종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안내를 받아 경기도 인근의 한 종견 번식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개의 철창에 갇혀있는 어미개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른바 종견들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생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집단 번식 상태로 자라는 것이 바로 종견들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철창에 갇혀서 발정제를 맞고 새끼 낳는 일을 반복하는 이른바 공장식 번식을 당한다는데요. 더군다나 이런 종견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서 떨어진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질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어떤 품종들? 나는 여기서 있는 게 전 견종 다 만져. 살짝 다 어디나 보면 다 열악해. 그래도 우리는 깨끗한 편. 다 그래. 다 그렇지. 우리는 애견샵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육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지. 주로 외곽 지역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종견 번식장. 동물단체들 추산 결과 전국에 800여 곳으로 집계되는데 정식 허가가 난 곳은 49곳뿐입니다. 많은 수의 자견을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병이라든가 기생충 감염 등에 노출되어 조기에 폐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등에는 강아지를 분양받은 지 얼마나 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반려견 전문점에서 30만 원에 3개월 된 말티즈를 분양받았다는 김모 씨. 하지만 얼마 안 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데요. 3일 만에 초록색 변을 누고 애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파보바이러스라는 병에 걸려서 80% 죽을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드렸더니 샵에 데리고 오면 강아지 치료해주겠다고 자기들이 치료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보바이러스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강아지들이 집단 사육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때는 진짜 작고 좀 사람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받았을 때 딱 본 순간 저 강아지가 좀
커진 느낌이 들었고요. 원래 강아지가 좀 소심했는데 치료받고 나서는 조금 활발해진 느낌도 있었어요. 때문에 김 씨 또한 건강하다는 직원의 말만 믿고 분양받은 걸 뒤늦게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매년 100여 건을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공장식으로 번식돼 질병에 취약한 강아지는 주인에게 버림받는 경우 또한 많아서 유기견 문제라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지금 상품화처럼 많이 팔리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책임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과 동물 구입 후에 사회적인 책임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반려견을 보통 가족 같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반려견을 들 때는 무작정 사지 말고 먼저 반려견을 키우는 과정에서 분양을 받는 것도 상품화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